반갑습니다. 저는 수집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역사 컬렉터 박헌호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역사 컬렉터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컬렉터 하면 수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표나 그리고 또 LP판 기념주화 같은 걸 수집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역사 컬렉터는 좀 생소한데요? 생소한 것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왜 물어보셨어요? 저를 이제 골동 수집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동품은 귀하고 오래되고 돈도 되고 이런 느낌인데 제가 수집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뜻보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역사 사냥꾼, 역사 자료 수집가, 역사 수집가 뭐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찾은 것이 역사 컬렉터란 말을 찾았습니다. 제 정체성에 제일 부합되는 말로 제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모든 사료, 자료, 소품을 다 모으신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 자료를 모았는데요. 지금 한 1만 점 정도 모았습니다. 만 점이요? 만 점이나. 집이 꽤 넓으신가 봐요. 그 만 점 다 어디다 두세요? 그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원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7년 근무했고요. 입시학원에서 제가 25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보다 생생하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하다가 실물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지하에 안막을 설치하고 환등기, 슬라이더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고려 청자, 뭐 백자, 뭐 분청사기, 탑, 그다음에 불상, 뭐 이런 것들을 쭉 슬라이더 수업을 이제 했는데 제가 입시학원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부터는 학생들에게 그거를 이제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역사 자료들을, 실물 자료를 수집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애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집을 하게 됐는데 보통 1시간에 2개, 3개 정도는 꼭 보여주겠다. 그런 이제 그 목표를 세우고 모으다 보니까 그게 양이 많아진 거죠. 아니 흔히 생각하기 입시학원에서는 문제 푸느라고 바쁜데 완전 힘들잖아요. 역사 과목 하면 그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힘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 역사 시간에 많이 졸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심심할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이걸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 있는데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보여주시면. 도와주실 분 나와주실게요. 제가 이게 신석기 시대를 가르칠 때 이게 간석기입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지금 석기시대 유물이에요? 네, 간석기입니다. 간석기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돌을 갈아서 농기구로 쓰는 겁니다. 야, 진짜 정교하다. 정교하죠. 이 뭐 종이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으로만 보던 거 진짜 보니까. 네, 잠깐, 이게 뭐야? 돌인데 이걸 갈아서 만들었네요. 네. 이거를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신석기 시대 때요. 그래서 이게 이 3개가 있는데요. 이 2개는 모양은 아주 이쁜데 제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겁니다. 그래요? 왜 그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도 죽은 사람, 수습한 사람이 여기 날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83년 2월 23일 날 죽었고 단갈매산에서 죽었다고 적어놨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네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 주변을 발굴하면 유적지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지금 수천 년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이 돌들이라고 하는 거는 불타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보면 이게 유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조선시대 때도 이게 발견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사람이 만든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벼락도끼라 불렀고요. 이걸 갈아서 마시면 만병통치 약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 심지어는 임금한테 진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어디서 팔아요? 이거는 이제 경매로 사는 겁니다. 경매로?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격을 여쭤봐도 돼요? 가격은 뭐
뭐 10만 원, 20만 원.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게 10,000개나 있으시다. 만 개? 네. 아니 아까 대답을 하다 마셨는데 네. 그 많은 수집품을 네. 도대체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간을 아주 알뜰하게 규모 있게 제가 배열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실 집만 넓은 게 아니라 사모님 마음도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부인께서 다 이걸 용인해 주시는 예, 거예요? 용인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신분 말을 바꾸시는 게 좀 수상한데. 네. 조선시대 신분제를 다 가르칠 때는 이 호패이죠, 호패. 이 사모님 얘기는 오늘 못 하시나 봐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호패를 보여주시네요. 호패를 이렇게 수업실에 네네. 들고 와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여기 이제 한 20개 정도 조선시대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아주 관심을 끌 수 있죠. 아 진짜요?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예. 씨.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보면 귀한 거네요. 호패면 먼저 수백 년. 네. 이 재질이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깐. 아유. 제가 장갑을 끼고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품 명품에 네. 사는 것처럼. 봤어. 네네. 근데 길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것도 귀한 건데 그건 장갑 안 근데 껴도 돼요? 재질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져봐야 됩니다. 아 그럼 끼기 전에 아, 진작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재질 알아요. 뭡니까?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요? 네. 플라스틱 아니에요? 제가 농담을 학생들한테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데? 거의 같아 똑같아요. 보이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시절에 수백 년 전 거라면서요? 플라스틱이 아닌 거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동물 뿔입니다. 뿔. 소뿔. 소뿔을 가지고 만든. 뿔이래요. 솥불. 네. 오, 네. 소뿔이 이렇게 생겼어? 네, 소뿔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료가 다 다르다는 뜻인가요? 근데 제일 높은 신분의 경우에는 아이보리를 씁니다. 그 수입해가지고 아이보리를 쓰고요. 상하. 이거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여기 없습니다. 아이보리는 여기 없대. 비싼 건 여기 없나 봐요. 아이보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네. 이를테면 도장의 재료가 되는 그런 그쵸. 돌 같은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돌은 쓰지 않습니다. 다 돌은 틀리셨네요. 또 안 써요. 네네네. 다 그리고 틀렸네. 네네네. 네. 내가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름이고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데 네. 보통 규정상으로는 신체 특징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신체 특징을 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수집한 이 자료에는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불글적 얼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을적 얼굴면 정면. 얼굴이 붓다고. 네. 네. 얼굴이 붉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수집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선생님 이런 의미가 건 있으시네요. 어디서 팔아요 이런 건? 이것도 다 경매로 수집합니다. 네네네. 이거 진짜 진품 명품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사료들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집을 계속한 이유가 바로 이 학생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쪽지 보내주신 거구나. 와 수업 시간에 사료 보는 낙으로 그날 하루를 버티. 사료 진짜 이런 거 받으면은 정말 수업할 맛 나시겠다. 네. 그래서 계속 수집을 하다 보니 수가 엄청 늘어난 거죠. 네네. 원래도 역사를 재밌어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1년 동안 수업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덕분에 귀중한 자료들도 구경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완전 살아있는 박물관이시네요. 와. 박물관 차리시라고. 네. 수능 끝나고 SNS로 선생님과 친구 맺겠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거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어려운 공부라는 주제로 쓸 수가 없었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길이 열리는 건데요. 수집품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네. 어느 순간 수집품들이 저에게 노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쟤네가 말을 해요. 네,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집품들이 뭔가 스토리를 담고 있구나,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그 오래된 한글 가사입니다. 한글 가사인데요. 일종의 편지인가요? 가사입니다. 가사라 그래가지고 가사 노랫말? 네. 예, 노래말. 가사. 네. 옛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네네. 가사. 이게 133cm입니다. 오 조심하세요. 가사예요? 이게 100년 이상 된 건데요. 혹시 김재원 아나운서께서 한번 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 구름에 비가 올까 이 구름에 비가 올까 억만창생 애타게 하늘만 바라보네. 초조히 밤새워도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누나. 빌고 또 비오니 하늘이시여 이 백성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잠깐 사이 흡족히 비 내려 냇물 넘치게 하소서.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이 절박함이 더 잘 사는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일종의 기우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요, 이게 병자년 4월 5일이라고 적은 글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병자년 4월 5일이면 이게 100년 이상 자료가 된 거고, 적어도 100년 병자년은 그 6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실록에 검색해 봤더니 1876년에 병자년에 가뭄이 매우 심했다. 1876년에. 그래서 4월 중순 14일부터 6월 중순까지 기후제로 검색했더니 40회 정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청에서 40회 기후제를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짠한 것은 이게 4월 5일 날 쓴 거라 그랬죠. 네, 4월 5일. 그게 가뭄이 꼭대기가 아니고 가 시작할 때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2달 이상 더 이제 비가 안 왔다는 얘기죠. 실록에는 6월 29일 날 비가 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식 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1876년은 제가 교과서에서 강화도 조약만 배우잖아요. 그때가 강화도 네, 조약이구나. 그래서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강화도 조약만 저는 알고 있고 가르쳤는데 그때 당대 민중들, 서민들의 어떤 그 가뭄에 대한 어떤 고통이 여기 들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던 반죽살이 역사를 여기 사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는 뼈대의 역사였고 피와 살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는 또 딴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집품이 들려준 이 사연을 듣고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45세 때 나이에 대학원에 기록학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아까 왔습니다. 말씀하신 기록학.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원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어쩌면 저기 김익환 교수님 제자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대학에 가서 기록학을 2년을 공부했고요. 젊은 학생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기록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 사연을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담담하게 이들의 이야기를 대신 써준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첫 권의 책을 내고요. 책을 내셨어요. 2023년도 작년에 또 한 권을 내고요. 지금 현재 2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그 세계에 제가 도전해서 역사 컬렉터 밑에 조그마한 역사 작가라고 쓸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습니다. 이력서가 막 점점 늘어나요, 뭔가. 근데 첫 책을 내고 났더니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네네네. 진행하는 그 유땡땡 프로그램에서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강연을 수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송 이후에 많은 강연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 대학이라든지 뭐 중고등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이제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수집 전도사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40대 후반 이후에 평범한 역사 선생님이 역사 자료를 수집하다가 기록학 공부를 하시고 기록학 강의를 하고 국가기록원 수집 자문 역할까지 맡게 되시며 그와 동시에 역사책을 써서 역사 작가가 되고 텔레비전 출연 다니고 강연을 다니시면서 수집 전도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젊을 때 한 게 아니라 40대 후반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는 제가 졸업한 그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들에게 이 종이 기록물에 대한 이것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어쨌든 뭐 역사 교사로서 열심히 살고 계셨는데 새로운 꿈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사시는 느낌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새로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보다 더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하나씩 제가 글을 연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계속 자료를 하나 보고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글을 쓰니까 굉장히 이제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의학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계속 나이 들어서도 공부한다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선생님들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자축 사람들의 관계가 위축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컬렉터들도 만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떡살 수집하시는 분 또는 뭐 도자기 수집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뭐 미나 수집하시는 분 이런 분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는 겁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걸 수집하고 나서 제가 독점하기에는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가 제 자료 중에 좋은 거 600여 점을 뽑아가지고 이거 디지털로 만들어서 전자사료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진짜 일이네요.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람은 뭐냐면 범죄인 명부가 여기 나올 건데요. 네. 이 범죄인 명부를 제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충남 예산군 오가면 네. 범죄인 명부를 제가 한때 수장했었는데 옛날 자료로. 100년 이상 된 자료입니다. 태영이라고 하는 형벌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1919년 4월 달에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받은 분들이 11분이 나옵니다. 1919년이면 의미 있는 해잖아요. 3.1운동이죠. 그러니까요. 그 3.1운동에 가담했다가 태형받은 분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걸 제가 글로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뒤에 국가보훈부 연구하시는 서모 연구관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안 됐다. 그래서 한번 공식 정식으로 한번 심사해서 한번 올려보겠다. 그 작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64명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중에 11분이 포함됐습니다. 와, 여기에 계신 여기 박수 좀 와, 보내주세요.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저 자료를 발견하고 보관하고 또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네요. 보관만 한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 저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꾸 이제 이 조안일을 하다 보니 이런 큰 보람 있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네. 진짜 나 정말 제2의 삶에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는 맞아. 멋진 일을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게 되신 것 사실 같습니다. 수집을 공짜로 하시는 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강연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집이란 공부를 통해서 제 삶은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다 모두 지금 시청자들 모두가 수집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한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아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저절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1만 점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보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수집을 하는데 아내분의 눈치가 많이 어떻게 그러게요. 보시는지.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이거예요. 네, 이거 지금 이거 해야지 이게 방송이 끝나요. 네네. 네. 그 제가 아는 컬렉터들 상당 부분이 따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게 학생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수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어서 네. 다행히 큰 갈등은 없습니다. 저 이 자리 빌려서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사 컬렉터 박건호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